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 시장은 강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상승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오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사이좋게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번 주의 가장 큰 이슈는 고용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무려 3일 연속으로 고용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됩니다. 우선 수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금요일 발표될 진짜 고용보고서의 예고편 같은 것이죠. ADP 고용보고서는 최근 들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이 추세가 이번 달에도 계속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일단 예측치는 지난달보다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주간 행사라고도 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갑자기 감소한 모습을 보이면서 걱정을 불러일으켰죠. 과연 이번 주에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예측치는 지난주보다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대망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게 이번 주 고용지표 3단 콤보의 대미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지난달에 고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고용 과열에 대한 걱정이 되살아났었는데 이번 달에 다시 줄어들 수 있을지 크게 관심이 모아지는 장면입니다. 일단 시장은 이번 달에 비농업 고용이 다시 20만 건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한 달 만에 이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또한 지난달에 급등했던 실업률의 경우 이번 달에는 더 이상은 높아지지 않고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 역시도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끈질긴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주거비이고 또 하나가 고용시장의 과열입니다. 고용이 잘 되고 임금이 오르니 돈을 잘 벌고 소비가 줄지를 않겠죠? 소비가 줄지 않으면 물가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물가가 안 내리면 금리도 안 내린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시장은 우선은 고용 과열이 해소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약세가 시작이 되고 물가도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고용지표 3단 콤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늘 미국 증시의 경우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내일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조기 폐장했는데 일반적으로 휴일 전날은 리스크 오프를 위해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앞두고 강세를 보일 때는 보통 투자 심리가 건전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만큼 최근 미국 주식의 강한 모멘텀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의 스타는 당연코 테슬라였죠. 테슬라는 주말 동안 발표된 2분기 인도량이 멋진 성과를 보여주면서 오늘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총 46만 6,140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83% 증가한 수치고요. 최고 신기록이었던 직전 분기보다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판매량이 무려 1년 만에 83%가 뛰고 신기록을 한 개 분기 만에 10%나 넘어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죠. 이렇게 많은 판매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론 머스크의 가격 할인을 해서라도 일단 전기차의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전략이 적중했던 점과 IRA 보조금을 통한 $7,500의 세금 혜택이 주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의 현재 2분기 EPS 예상치는 79센트로 지난 분기보다도 낮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분기의 평균 판매 가격이 더 낮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2분기 예상 인도량이었던 44만 7천 대를 기준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적은 이것을 5% 가까이 뛰어넘었죠. 따라서 이 실적 예측치도 조만간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예측을 해봤는데요. 1분기에 평균 판매 가격이 55,100달러였는데 2분기에는 이게 54,000달러 정도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인도량 대비 매출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생산자 물가가 연초에 6% 전후에서 현재는 1%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출이 상당히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배터리의 최중요 재료인 리튬의 경우도 1분기보다 2분기에 평균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인도량 대비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 조금이지만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록들은 기존 실적의 평균에 입각하여 대입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2분기 예상 EPS는 지난 분기보다 더 높아진 88센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의 시장 예측치보다는 11% 정도 높은 수치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난 분기보다 더 높아진 EPS는 상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이번 분기가 실적의 바닥이 아니라 지난 분기가 실적의 바닥이었고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선반영하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2분기가 1분기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주게 되면 이제는 바닥을 찍었고 앞으로는 올라갈 거란 전망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매우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살짝 재를 뿌리는 것 같아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굳이 말씀드리자면 실적 상승 전망과 주가 상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3분기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1분기에 쌓였던 북미의 수주 잔고 중에 37,000대를 2분기에 밀어내기를 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둔 주문량이 없는 거예요. 상황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도 2분기에 모아두었던 주문량을 1.8만 대 정도 소진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1만 대 초중반은 주문을 하면 거의 1, 2주 내에 차량을 받게 되면서 비축 주문량이 거의 없는 수준과 같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아놓은 주문이 없어진 거죠. 따라서 이제 3분기에는 순수 3분기 주문량만으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3분기에 2분기보다 인도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발생을 하는데요. 테슬라 같은 성장주에게 있어서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 타격이 상당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과연 3분기에 비축 주문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순수 한 개 분기 주문량만으로 인도량을 더 늘려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3만 달러의 지지 영역과 3만 1,000달러의 저항 영역의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가격이 3만 1,000달러의 저항 영역을 넘으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여기를 넘게 되면은 이후로는 마땅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저항 없이 다음 매물대 밀집 지역의 하단인 35,000에서 36,000달러 부근까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격이 한 계단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였던 것은 지난주 이슈였던 SEC의 현물 ETF 신청서 반려 이후 기관들이 신청서를 제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소식 덕분입니다. 특히 대장인 블랙록이 재신청을 안 하면서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오늘 결국 블랙록까지도 재신청을 완료하면서 신청서가 반려되었던 거의 모든 기관들이 재제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기관들이 감시 공유 동의의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목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코인베이스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다시 반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한 번에 다 지적 안 하고 야 이거 다시 써 저거 다시 써 하는 얄미운 직장 상사처럼 말이죠. 만약 1, 2주 내에 반려가 되지 않으면은 이후로는 최대 240일 그러니까 대략 내년 3월까지 심사를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처럼 가당차는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깐깐하게 다시 써오라고 해놓고 최종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균적인 의견이죠. 만약 비트코인이 내년 3월경 ETF 승인을 받게 되면 2024년은 정말
엄청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량이 절반이 되는 반감기 사이클, 암호화폐 가격과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의 하락, 변동성 적은 금을 수년 만에 6배 들어올린 ETF 승인이 모두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 두세 달 안에 한꺼번에 이뤄지기 때문이죠. 마치 개기일식처럼요. 이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첫날 시장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미국 시장이 휴일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뉴스가 없는 한 저도 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다들 작년부터 길게 이어져 왔던 약세장에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부디 이번 여름은 좋은 곳으로 휴가 가셔서 즐겁게 재충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이 돌아오면 여유로워진 멘탈과 함께 투자도 더 잘 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